인덱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가 더 많이 활용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유동성 역시도 뒷받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승인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대표님? 네,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일까지 좀 승인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1월 2일까지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지니어스 액트도 이제 좀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승인이 되게 된다면은 알트코인 쪽으로에 관한 수급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번 주 녹화 시간 기점으로도 경제 지표들 발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어제는 CPI 지표 발표가 있었고 네. 그쪽에 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가 좀 다양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이제 오늘은 또 생산자 물가 지수 이렇게 발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보다 약간 하회하면서 이런 물가는 조금은 잡혀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그 물가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거야. 금리를 100bp를 인하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좀 파월 의장에게 약간은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목요일인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 고용 그리고 노동 지표를 볼 수 있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시장의 좀 움직임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좀 향후 금리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도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는 이제 일본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 미국도 6월 19일 목요일에 FOMC를 통해서 이제 금리 결정이 좀 예정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는 보면 작년 8월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캐리드 트레이딩 청산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으면서 시장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도 금리를 올릴지 또는 이제 동결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보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요. 이런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제 현재 기준금리가 0.5%인데요. 동결할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일본은 6월 또는 7월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것이다라고 이러한 좀 움직임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본은 이런 금리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양적 긴축의 속도도 많이 늦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들이 더욱더 늦춰질 것인지 또는 이제 이것이 양적 완화로 좀 전환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지켜보면은 시장에 대한 좀 변동성 이런 것들이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국 FOMC 또한 예정되어 있는 6월 19일 오전 3시에 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미국도 지금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것이 거의 중론이긴 합니다. 99.9%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사실 동결할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다 시장이 눈치를 채고 있고 대신에 이거를 발표하면서 어떤 분위기로 나가는지 이것을 좀 비둘기적으로 좀 완화하는 스탠스를 나타낼지 또는 이제 좀 매파적으로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나갈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러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은 많이 흔들리거든요. 결국 투자 시장은 심리에 좀 흔들리고 그런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반기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곧 끝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켜 보면 시장 변동성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인해서 좀 기대감으로 좀 시장이 올랐었고 반면에 2월부터는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락이 많이 짙어졌고 이게 더욱 더 심화되면서 4월까지는 많이 하락하였고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어찌 보면 4월 달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74,000달러까지 빠진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또 빠르게 반등을 하였고요. 이런 것을 좀 지켜보면은 큰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단기적인 것은 예측하기도 사실 어렵고 저희가 이제 좀 대응하기도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큰 흐름을 보고 좀 멀리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암호화폐 자산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 지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에도 영향을 받고요. 또 이제 미국의 지표들에도 영향을 받고 최근에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한 영향도 받아갔습니다. 근데 일단은 무역 갈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국제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어가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또 변수를 봐야 한다면 매크로 경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결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CPI, PPI 지표
발표도 이제 이번 주 내에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의 변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제시를 했었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그 전략 비축 자산이 발의가 되고 또 통과가 됐던 주들도 몇 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텐데 지금의 이제 법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그것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도로 이제 좀 가장 보기 편하시게 이제 좀 들고 와 보았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 리저브 모니터라는 사이트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이제 검토 중인 곳이 한 18개 주 되어 있고요. 투표 진행 중인 곳이 한 군데, 그리고 승인된 곳이 2군데, 이제 부결난 곳이 5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난 곳을 보시면 처음에는 NH라고 되어 있는 뉴햄프셔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애리조나가 두 번째로 이제 승인을 하였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투표 진행 중인 곳은 이제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유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이렇게 뭐 주별로 이제 뭐 각각 이제 하원도 있고 상원도 있고 주지사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성향에 맞게 뭐 지금은 공화당이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우세한 곳은 조금 잘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닌 곳은 조금은 좀 진전이 좀 느리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개 주가 있는데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총 40개 주에서 총 161개의 법안이 좀 발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중에 SBR이 이제 미국 비트코인 전략 자산이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것은 총 26개 주에서 48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inacted라고 되어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가져온 것인데요. 이제 승인된 법안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주가 유엔프셔였고요. 유엔프셔는 HB302라는 이제 법안으로 승인이 되었고,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HB2749라는 법안이 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이렇게 정식적인 주가 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HB2749 같은 경우는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범죄든 또는 해킹이든 이러한 뭐 이슈를 통해서 이제 좀 본인들이 좀 수거한 회수한 이런 비트코인들을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주인들이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청구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뭐 보호 그리고 비트코인 비축기금 설립 법안을 이제 승인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가 이것을 이제 사실 뭐 매도를 하면은 현금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매도하지 않고 미청구 재산으로 간주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암호화폐 소유자가 3년 이상 연락이 없을 경우 이것은 이제 해당 자산은 좀 미청구된 것으로 좀 간주를 하고 이제 주정부는 이제 공식 수탁자를 이 자산을 통해서 뭐 스테이킹하거나 또는 에어드롭을 받을 수 있다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발생한 보상들은 뭐 비트코인 또는 디지털 자산의 비축기금에 좀 적립이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이고, 뭐 추후에는 뭐 주외의 뭐 승인 시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를 운영하는 예산으로도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프셔의 HB302 법안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전략자산 관련 법안이 좀 발의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월 초에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뭐 주의 일반 기금 또는 기타 승인된 기금의 공적 자금을 통해서 최대 5% 이상을 이제 투자할 수 있고, 이제 그 기준은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비트코인밖에 없고요. 아직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을 좀 투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재무장관이 뭐 안전한 보관 솔루션을 뭐 이용해서 직접 보관하거나 또는 이제 이런 은행이나 수탁 기관을 통해서 이제 혹은 ETF를 통해서 좀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네.